서울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 사이.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끝에 작고 낮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다. 기억 한 잔. 흰 타일에 손글씨처럼 적힌 이름이 은근하다. 문을 열면 커피향이 먼저 반긴다. 이 가게의 주인은 김정화 65. 30년 넘게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았고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로 혼자다. 남편이 떠난 건 2018년 겨울 12월 23일. 눈이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다. 정화가 퇴직하고 이제 같이 천천히 살아보자고 막 이야기 나눈 그 주였다. 남편은 심장마비였다. 예고도 없이 말도 없이. 그날 이후 정화는 혼자가 되었다. 처음 1년은 그냥 버텼다. 알람도 끄고 달력도 넘기지 않고 TV도 틀지 않은 채. 그저 남편과 함께 쓰던 컵에 커피를 타서 아무 말 없이 마셨다. 정화에게 커피는 일상이자 기억이었다. 그 사람은 늘 아침에 에티오피아 모카를 마셨어요. 좀 시큼하고 향이 강한 거. 같이 살았던 35년 동안 아침마다 커피향이 집안에 퍼졌다. 그래서였을까? 혼자 남고 나서도 정화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다. 남편 없는 두 번째 겨울 정화는 결심했다. 나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 카페를 하기로 한 이유? 돈을 벌어야 한다기보다는 살아있는 시간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누군가는 요가를 하고 누군가는 텃밭을 가꾼다지만 정화는 커피를 택했다.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커피향.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듯 조용히 음악을 틀고 앉아있는 시간이 정화에겐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열게 된 가게. 6평짜리 수도관도 낡은 단층 건물. 내 건물이라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자식들에겐 그냥 취미야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외로움의 틈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기억 한 잔. 그 이름도 그녀의 속마음에서 나왔다. 누군가는 하루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기억 한 잔으로 버텨내기도 하죠. 가게를 연 지 한 달쯤 됐을까.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손님은 맞은편 빌라에 사는 여고생. 조용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다. 공부하는 거냐? 네, 학원 가기 전에요. 정화는 마치 옛 제자들을 다시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며칠 뒤엔 퇴직한 옆 건물 공무원이 찾아왔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카페인 약한 커피도 있나요? 그럼요. 디카페인도 내려드려요. 그는 매일 오전 10시에 신문을 들고 와 앉기 시작했다. 주말엔 산책하던 부부가 들어왔다. 여기 새로 생긴 데 맞죠? 커피 향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매일 직접 내리고 있어요. 정화는 하루 한 잔의 기억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다. 장사는 잘 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누군가와 말 한마디 섞는 그 시간이 무채색 같던 일상에 색을 입혀줬다. 조용한 오후 문이 열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났다. 엄마. 첫째 아들 재민이었다. 회사 퇴근 후 넥타이를 풀지 않은 채였다. 웬일이냐? 지나가다 들렀어. 카페 엄마가 하는 거야?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하나 차렸지. 재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4인용 테이블 2개, 바 테이블 하나. 벽에는 자그마한 그림들과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을 힐끔 보더니 재민이 물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난달. 심심해서.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응. 아침에 문 열고 정리하고 그냥 사람들 오면 커피 내려주고. 재민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이렇게 힘든 걸 왜 혼자 하세요? 힘들진 않아.
재미있어. 살아있는 것 같아. 혼자 하니까 재미있더라. 재밌긴 하겠지, 엄마. 근데 이게 오래가긴 힘들 텐데. 뭐든 오래가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그만이야. 정화 속마음.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자기한테 같이 살자고 할까봐 두려운 거였겠지. 재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다음에 또 올게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나갔다. 다 큰 아들이라면서 왜 그리 얼굴이 굳었을까? 창피했나? 내가 장사하는 엄마가 된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정화는 남편 살아생전 재민이 늘 아빠를 닮았다는 말을 들었던 걸 떠올렸다. 무뚝뚝하고 속마음 잘 말 안 하고 하지만 속은 여린 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어머니가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재민이의 속마음은 이랬다. 진짜 왜 저러시는 거야? 갑자기 카페, 직접 인테리어에 커피 머신까지. 그게 다 얼마인데. 한숨을 쉰다. 나중에 잘 안 되면 결국 엄마가 쌓아놓은 돈 다 까먹고 그럼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결국 그건 나 아니야? 나랑 정은이가 뒷감당해야 하잖아. 괜히 대출이라도 받아두면 어쩌려고. 재민은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이게 위험한 시작이 아닌가? 창업비에 인테리어에 커피 머신까지 최소 몇 천만 원은 들어갔을 텐데. 저 건물도 재개발 안 되면 가치 없는 반지하 건물인데. 꼴랑 6평짜리 카페를 위해 그렇게 투자했다고? 그러다 망하면 결국 누가 도와야 하지? 나겠지. 우리 애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엄마가 저 사업하다가 망하면 나중에 상속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기대는 안 한다고 해도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임대라도 놓으시면 얼마나 좋아. 여기는 요즘에도 수요가 있어서 월세도 잘 나올 텐데. 며칠 후 재민은 엄마를 다시 찾아갔다. 엄마, 우리 솔직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이 가게 접으세요. 왜?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민은 머뭇거리다가 말을 한다. 이 건물 우리한테 상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니? 정적이 흐른다. 카페 잘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이 책임 안 져도 돼. 엄마, 솔직히 말해서요. 그 건물도 그냥 임대 놓으시는 게 나아요. 카페는 솔직히 말해서 돈 안 돼요. 엄마가 그동안 우리 전세금도 다 해주셨고, 이제라도 좀 여유롭게 계셔야죠. 더 늦기 전에 그만두세요. 다음 날 딸 수진이와 아들 재민이가 카페에 왔다. 자식들은 돌아가면서 나에게 카페를 접으라고 한다. 딸 수진이와 아들 재민이와 대화 도중에 갈등이 증폭된다.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너희 학비 다 됐다. 수진이 내 전세금도 재민이 너 결혼자금도 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었다. 조용히 이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니? 엄마, 그게 아니고, 그럼 뭔데? 내 상속 몫이 날아갈까봐 그런 거니? 이 가게는 나의 위안이야. 손님이 단 한 명 없어도 내가 커피를 내리는 이 시간이 나를 살게 해. 재민은 답답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엄마,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무슨 걱정? 정화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65살 된 엄마가 뭘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네.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엄마, 오늘도 손님 몇 명 왔어요? 가게는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정화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그럼 오늘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요? 뭔 소리야? 내가 돈 벌려고 이러는 줄 알아?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냥 이 시간이 좋다고 했잖아. 재민이 나섰다. 엄마, 우리가 말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전기세, 재료비, 임대료. 아니, 임대료는 우리 건물이니까 그렇다 쳐도 매달 적자가 나는 거 아세요? 적자? 정화가 버럭 소리쳤다.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건데 무슨 적자야? 너희들이 언제부터 내 가계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몇 천만 원이면 어떻고? 정화가 테이블을 탁 쳤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모은 돈이 내 맘대로 못 쓰는 거야?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는 것도 감시하는 거야? 재민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정말 상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정화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를 정확히 말해봐. 수진이 재민을 말렸다. 오빠, 그만해.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듣고 싶어 하시니까 솔직히 말하자. 재민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엄마, 저희가 봤을 때 이 카페는 취미생활 수준을 넘어섰어요. 매일 나오셔서 몇 시간씩 혼자 있으면서 손님도 거의 없고 그러면서 계속 돈은 나가고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는 건지. 정화가 웃음을 터뜨렸다. 외로움을 달래려는 거라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며 살라고? 엄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여행도 가시고. 돈 안 드는 걸로만 하라는 거지. 정화가 재민의 말을 끊었다. 내가 뭘 해도 돈 계산부터 하는 거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집에 앉아서 TV만 보고 살라는 거야? 수진이 진정시키려 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정화가 벌떡 일어났다. 너희들이 결혼하고 각자 집 얻어서 나갈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붙잡고 늘어졌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서 뒷바라지 했잖아. 재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죠. 그때는 저희가 젊었고 앞으로 벌 수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뭐? 늙어서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사업? 정화가 비웃었다. 이게 사업이야? 나는 그냥 커피 내려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이 사업이라고 하네. 수진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래도 매달 고정비가 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계속 이렇게 하시면 몇 천만 원이면 어떻고? 정화가 소리쳤다.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재민이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뻔하잖아요. 나중에 정화가 아들을 노려봤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이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야? 엄마,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 정화가 두 자식을 번갈아 보았다. 너희들이 내 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진짜 이유를 말해봐. 재민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게 안쓰러워서예요. 손님도 거의 없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 손님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내가 안쓰럽다고? 정화가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안쓰러워 보여? 그런 게 아니라 재민이 말을 더듬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불쌍해 보인다는 거지.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님이 없으면 어때? 내가 여기서 커피 만들고 음악 들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불쌍해 보여? 수민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저희가 잘못 말했어요.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정화가 딸을 밀어냈다. 너희들은 결혼해서 각자 가정 꾸리고 바쁘게 살면서 나는 집에 처박혀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야? 그게 내 역할이야? 재민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율적? 정화가 웃었다.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라고? 65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그럼 너희들도 효율적으로 살아? 재민이 너 골프 치러 다니는 것도 효율적이야? 그건 다르죠. 뭐가 달라? 너는 스트레스 풀려고 골프 치고 나는 스트레스 풀려고 커피 내리는 건데 뭐가 달라? 수진이 중재하려 했다. 엄마, 오빠 골프하는 것도 적당히 하라고 맨날 잔소리 하잖아요. 그래, 적당히. 정화가 딸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너희들 기준으로 적당히 하라는 거지. 내가 뭘 해도 너희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만 하라는 거야? 재민이 일어섰다. 엄마, 이렇게 말하시면 대화가 안 돼요. 저희가 엄마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정화가 아들을 쳐다봤다. 내가 이 카페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재민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엄마,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이 카페가 엄마한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모르겠어? 정화가 힘없이 의자에 앉았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서 커피 내리고 있으면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 재민이 어색하게 말했다. 엄마는 저희한테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 정화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럼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거야? 정말 걱정돼서야? 당연히 걱정되니까요. 수진이 엄마 옆에 앉았다.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그럼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정화가 딸을 보았다. 행복하다면서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재민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엄마 행복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 정화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돈 얘기지? 결국 돈 얘기로 돌아가는 거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정화가 벌떡 일어났다. 너희들이 정말 내 행복을 생각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내버려둬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울먹였다. 엄마가 행복하신 건 좋은데 혼자 이런 일을 하시면서 더 외로워지시는 것 같아서. 외로워진다고? 정화가 딸을 노려봤다. 내가 언제 외롭다고 했어? 너희들이 맘대로 판단하는 거야? 하지만 손님이 거의 없는 카페에서 혼자 있으시면 어때? 정화가 소리쳤다. 내가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문제야? 그럼 너희들이 매일 와서 같이 있어 줄 거야? 재민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정화가 두 자식을 쳐다봤다. 내가 여기서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돈만 안 나가면 되는 거야? 엄마,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뭔데? 정화도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이 내 카페를 그만두라고 하는 진짜 이유를 정확히 말해봐. 정말 내가 불쌍해서야?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야? 재민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복잡해요.
둘 다예요. 둘 다? 정화가 아들을 쳐다봤다. 그럼 결국 돈도 아깝고 나도 불쌍해 보인다는 거네. 그런 게 아니라 재민이 말을 더듬었다. 그럼 뭔데? 정화가 다시 물었다.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솔직히 말해봐.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좀 더 활발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카페에 혼자 앉아 계시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정화가 웃었다. 내 나이에 새로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야? 어떻게? 복지관도 가시고 동네 모임도 나가시고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지관? 정화가 버럭 웃었다. 나보고 복지관 가라고? 나는 아직 복지관 갈 나이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정화가 화를 냈다. 너희들은 내가 늙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복지관 가서 시간이나 때우라는 거고, 수진이 진정시키려 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 정화가 딸을 쳐다봤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의미 없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수진이 말을 더듬었다. 그럼 뭔데? 정화가 다시 물었다. 내가 여기서 커피 내리고 손님 맞이하는 게 의미 없는 일이야? 재민이 나섰다. 엄마, 손님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화가 아들을 노려봤다. 내가 실질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너희들이 정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재민이 답답해했다. 그럼 뭔데? 정화가 벌떡 일어났다. 너희들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야? 실질적이다, 의미 있다, 효율적이다. 이런 말들로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가 잘못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정화가 딸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이 카페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막을 거야? 재민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가 뭘 말해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네요. 기분 나쁘게? 정화가 아들을 노려봤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재민이 답답해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정화가 소리쳤다.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말해봐. 수진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하시면 더 외로워질 것 같고 돈도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럼 결국 돈 얘기네. 정화가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돈만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뭔데? 정화가 다시 물었다. 너희들이 정말 내 행복을 생각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놔둬야 하는 거 아니야? 재민이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면 현실? 정화가 아들을 쳐다봤다. 내 현실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진이 말했다. 나중에, 정화가 딸을 보았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재민도 고개를 숙였다. 말해봐. 정화가 두 자식을 쳐다봤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나중에 생길 문제가 뭔지 정확히 말해봐.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재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카페를 계속 하시는 게 정말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모르겠어? 정화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가게는 나의 위안이야. 손님이 단 한 명 없어도
내가 커피를 내리는 이 시간이 나를 살게 해. 재민과 수민이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이제 그만들 가거라. 정화가 등을 돌렸다. 너희들이 뭘 말해도 내 생각은 안 바뀔 거야. 엄마, 수진이 마지막으로 불렀다. 가라고 했잖아. 정화가 딸을 돌아보지도 않으며 말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각자 살 걱정이나 해. 재민이 수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엄마,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혼자 남은 카페에서 정화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손님은 많이 오지 않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도 그녀의 선택을 평가하지 않았다. 빗방울이 카페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정화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자식들과의 갈등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건가? 그녀는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자꾸만 자식들의 말이 떠올랐다. 손님이 거의 없는 카페, 계속 나가기만 하는 돈, 혼자 앉아있는 시간들. 그때 문이 열리며 비에 젖은 중학생이 들어왔다. 교복을 입은 아이가 물기를 털며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 비 많이 맞았구나. 수건 줄게. 정화는 재빨리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건넸다. 아이는 고맙다며 머리를 말리더니 카운터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다. 뭘 마실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중학생이 벌써 커피를 마셔? 정화가 웃으며 물었다. 아이가 쑥스럽게 웃었다. 집에서도 가끔 마셔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화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원두를 갈고 온도를 맞추고 천천히 물을 부어가며 커피를 추출했다. 아이는 그 과정을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시네요. 그럼 대충 만들면 맛이 없지. 정화가 뿌듯하게 말했다. 여기, 맛봐. 아이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래, 정화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카페가 많은데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정화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커피를 맛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나. 할머니, 저 여기서 공부해도 돼요? 물론이지. 그런데 시끄럽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기 너무 조용하고 좋아요. 집에서는 동생이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되는데 여기는 정말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아이는 가방에서 교과서와 노트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다. 정화는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뭘 공부하는 거야? 수학이요.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 그럼 조용히 해야겠네. 할머니가 음악 소리 줄일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오히려 좋아요. 너무 조용하면 더 집중이 안 되거든요. 정화는 아이를 위해 따뜻한 물을 한 컵 더 가져다 주었다.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카페 안에는 아이가 연필로 쓰는 소리와 가끔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정화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묘한 행복감을 느꼈다. 이런 게 좋은 거구나.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아이가 일어나서 가방을 정리했다. 할머니, 저 가봐야겠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래, 비 조심해서 가거라. 아이가 계산을 하려고 하자 정화가 손을 저었다. 됐어, 됐어. 다음에 와서 마셔. 아니에요. 돈 내야죠. 아니야, 오늘 우리 카페에 처음 왔으니까 할머니가 쏘는 거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내일도 와도 돼요? 여기서 공부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커피 만들어 줄게. 네. 할머니 커피 진짜 맛있어요. 아이가 나가고 나서 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만든 커피를 좋아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다. 이웃의 따뜻한 마음. 며칠 후 오후 정화는 카페 앞을 쓸고 있었다.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근처에 사는 40대 여성이 손에 뭔가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들고 오셨어요? 아, 이거요? 제가 김치를 좀 담갔는데 맛있게 돼서 조금 나누려고 가져왔어요. 여성은 정화에게 김치통을 건넸다. 정화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어머,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우리 이웃끼리 이런 거 나눠 먹어야죠. 그런데 제가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여성이 활짝 웃었다. 해드린 게 없다니요. 이 골목에 이런 카페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행이요? 네. 저희 집 애들이 학교 끝나고 여기 와서 간식 사 먹고 가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곳이 없어서 애들이 멀리까지 가야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해결하니까 너무 좋아요. 정화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사장님이 애들한테 너무 잘해주신다고 애들이 그래요. 어제도 우리 둘째가 와서 커피 마시고 공부했다고 하던데 정말 감사해요. 아, 그 친구요. 참 착하더라고요. 맞아요. 둘째가 원래 집에서 공부를 잘 안 하는데 어제는 여기서 1시간 반이나 공부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여기 얘기만 하고. 정화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요즘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좋은 곳이 생겨서 너무 고마워요.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골목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아요. 카페가 생기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정말요? 네, 예전에는 이 골목이 좀 어두웠는데 지금은 불도 켜져 있고 사람들도 오가고 우리 동네가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아요. 정화는 듣고 있는 것이 꿈만 같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이웃들에게 이런 의미였다니.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아이고, 그럼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정화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커피를 내렸다. 원두를 고르고 온도를 체크하고 정확한 양을 재어가며 완벽한 커피를 만들고 싶었다. 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시네요. 당연하죠.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야죠. 커피가 완성되자 여성이 한 모금 마시고 눈을 반짝였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커피를 우리 동네에서 마실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그럼 자주 오세요. 네, 꼭 자주 올게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줄게요. 여성이 가고 나서 정화는 김치통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웃이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다니. 그것도 자신의 카페가 동네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단골 손님의 인정. 저녁 무렵 중학생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친구 한 명과 함께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또 왔구나. 친구도 데려왔네. 네. 여기 정말 좋다고 친구도 데려왔어요. 친구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뭘 마실래? 저는 어제처럼 아메리카노 주세요. 너는 뭘 마실래? 친구가 메뉴를 보며 고민했다. 카페라떼 주세요. 좋은 선택이야.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 줄게. 정화는 두 아이를 위해 정성껏 커피를 만들었다. 아메리카노에는 어제 그 아이가 좋아했던 강도로
카페라떼에는 부드러운 맛이 나도록 우유를 적절히 조절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그치? 내가 뭘 했어? 여기 커피 진짜 맛있다고 했잖아. 맞아. 우리 집 근처 카페보다 훨씬 맛있어. 정화는 두 아이의 대화를 들으며 뿌듯해했다. 어제 온 아이가 친구에게 자신의 카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다. 할머니, 저희 여기서 공부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편하게 해. 두 아이는 각자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 펼쳤다. 하나는 수학을, 다른 하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여기 정말 공부하기 좋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할머니가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할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더 좋아요. 혼자 공부하면 지루한데 할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해요. 정화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든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두 아이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커피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 할머니가 커피를 좋아해서 취미로 배우다가 이렇게 가게를 열게 됐지. 와,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이런 카페 운영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그런데 할머니, 처음에 무섭지 않으셨어요? 가게 운영하는 거? 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섭긴 했지.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 용기를 낸 거야.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용기 있어. 새로운 카페에 와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도 용기잖아. 아이가 웃었다.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에요. 두 아이는 다시 공부에 집중했다. 정화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깨달음의 순간.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간 후 정화는 혼자 카페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김치를 가져다 준 이웃의 말, 커피를 맛있다고 칭찬해 준 아이들의 웃음, 자신의 카페가 동네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 아, 내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구나. 정화는 문득 깨달았다. 자식들이 보는 것은 손님 수, 매출, 효율성이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 맛있는 커피 한 잔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부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웃들과 소소한 정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이 이 카페를 통해 얻고 있는 진짜 보람이었다. 재민이와 수진이는 이걸 못 보는구나. 자식들은 어머니가 외롭게 혼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정화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고 있었다. 중학생 손님, 이웃 주민,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더 많은 사람들.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정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졌다. 자식들이 보지 못한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그녀는 일어나서 커피 머신을 닦기 시작했다. 내일 또 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화는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카페 밖으로 내리던 비가 그치고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정화는 그 따뜻한 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따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녀의 작은 카페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단톡방 메시지. 그날 밤 정화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휴대폰을 들었다. 자식들과의 가족 단톡방을 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 가게는 팔지도 물려주지도 않겠다. 엄마가 웃으며 살아가는 공간일 뿐이다.
불편하면 연락하지 말아라. 메시지를 보낸 후 정화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드디어 자신의 진심을 정확히 전달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메시지가 읽혔다는 표시가 뜨기 시작했다. 재민이 읽었다. 수진이 읽었다. 정은이 읽었다.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정화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자신의 삶은 자신이 정하겠다는 다짐이 더욱 단단해졌다. 메시지를 보낸 후 며칠이 지났다. 자식들로부터 연락은 없었지만 정화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 중학생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매일 와서 공부를 했고 이웃들도 가끔 들러 안부를 묻곤 했다. 정화는 그들과의 소소한 대화에서 진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정화는 카페 벽에 새로운 문구를 새겨 넣었다. 예쁜 손글씨로 적힌 문구였다.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위한 향기. 이 문구는 정화의 새로운 다짐이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였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정화는 단골 중학생이 주문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주고 혼자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님이 왔나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들어온 사람은 막내딸 정은이었다. 엄마, 정은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엄마를 불렀다. 정화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정은아, 너 어떻게 해? 엄마, 안 바쁘시죠? 잠깐 들어와도 돼요? 정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조심스러웠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맞이했다. 그럼 앉아. 정은은 천천히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들, 따뜻한 조명벽에 걸린 예쁜 그림들, 그리고 새로 새겨진 문구까지. 엄마, 미안해요. 정은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저희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이곳이 이렇게 예쁜 곳인 줄 몰랐어요. 정화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앉아. 뭘 마실래? 엄마가 만드시는 거 아무거나요. 정화는 조용히 일어나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정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진짜 멋져요. 뭐가? 이 모든 게요. 엄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만드신 거잖아요. 이 예쁜 공간도, 이 따뜻한 분위기도. 정화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래서 왔어? 구경하러? 아니요. 정은이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어떤 기분으로 이곳에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정화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정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엄마 웃음이 돌아왔네요. 뭐? 엄마 얼굴이요. 예전과 달라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웃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여요. 정화는 가슴이 찡했다. 막내딸이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섬세하게 느끼고 있었다니. 그래. 네. 그래서 더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우리가 방해하려고 했다니. 정화는 딸 앞에 완성된 커피를 놓았다. 그리고 자신도 앞에 앉았다. 너 어릴 적 생각나니? 네? 너 어릴 적에 말이야. 엄마가 커피 마실 때마다 옆에 와서 냄새 맡으면서 엄마, 이 냄새 좋아요라고 그랬잖아. 정은이 웃었다. 맞아요. 그땐 커피는 못 마시고 냄새만 맡았죠. 맞아. 그래서 엄마가 너만을 위한 특별한 커피를 만들어줬었지.
커피 향은 나지만 커피는 아닌 거. 아, 그거요. 따뜻한 우유에 커피 향만 살짝 낸 거. 그래, 그거. 정화가 미소를 지었다. 너도 한 잔 마실래? 기억 한 잔. 너 어릴 적 좋아하던 그 커피 향으로.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너희들 어릴 적 일을 어떻게 잊겠니? 정화는 일어나서 딸을 위한 특별한 음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따뜻한 우유를 데우고 커피 향을 은은하게 넣고 마지막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렸다. 여기 마셔봐. 정은이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 와, 정말 어릴 적 그 맛이에요. 그치? 엄마, 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정화는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너희들도 나름대로 걱정해 준 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할 때 행복하신지.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정은이 카페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엄마, 여기 정말 멋져요.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니까 그렇게 편안해 보이셨구나. 그래. 여기서 커피 내리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고 이런 게 엄마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야. 정은이 벽에 문구를 보며 말했다. 저 문구도 엄마가 쓰신 거예요? 응,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위한 향기.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 당연히 그래야죠. 정은이 손뼉을 쳤다. 엄마는 평생 우리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해요. 정화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진솔한 대화. 정은이 음료를 마시며 말했다. 엄마, 오빠랑 언니는 뭐라고 하던가요? 연락이 없어. 그럴 줄 알았어요. 둘 다 너무 현실적이거든요. 너는 다르고 정은이 웃었다. 저는 좀 더 감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희들 마음도 이해해. 걱정되는 거 당연하지. 하지만 엄마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 좀 들어가면 어때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정화는 막내딸의 말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엄마, 손님 많이 와요? 많지는 않아. 하지만 단골들이 생겼어. 중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이웃들도 가끔 들러. 그럼 됐네요. 손님이 많아서 바쁘면 오히려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 지금 정도가 딱 좋아. 정은이 주변을 보며 말했다. 여기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들으시고 정말 엄마만의 공간이네요. 그래.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야. 엄마 정말 멋져요.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정화가 웃었다. 나이가 뭐 대단한 거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는 거지.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용기 있어. 오늘 여기 온 것도 용기잖아.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 앞으로 자주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오빠랑 언니한테도 말할게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이곳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을 때 이해하겠지. 그래도 저는 말할 거예요. 엄마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정화는 딸의 다짐을 듣고 마음이 든든했다. 정은이 음료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정말 고마워요.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너도 고마워. 이해해줘서. 정은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 고마워. 정은이 나간 후 정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녀는 벽에 새긴 문구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위한 향기. 이제 정말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작은 공간이 있으니까. 정화는 일어나서 커피 머신을 닦기 시작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자신만의 향기가 가득한 자신만의 하루가. 며칠 후 정화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정은이었다. 정은. 엄마, 오빠랑 언니랑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찍은 카페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가 웃고 계시는 사진을 보고 수진 언니가 울었어요. 정화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천천히 기다릴게.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의 첫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향기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한다. 삶의 마지막 장은 누가 써야 할까요? 당신이 직접 쓰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하루를 위한 커피 한 잔처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